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오랜만이라서 오늘 하는지 까먹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공휴일이라서 다들 좀 잘 좋은 시간 보냈으려나?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시 일상이 시작되니까요. 원래 도란도란 했던 게 그 월요일에 이제 월요일이 일주일 중에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 수도 있는 힘듦을 느낄 수도 있는 날이니까요. 이제 주말에 보통 쉬니까 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달려야 된다는 것에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월요일에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힘든 날에 이제 첫날 끝나고 라디오 켜서 얘기 재밌게 하면서 힘을 주고 이제 일주일 열심히 잘 달려보자 이런 취지로 좀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을 대비하여서 재밌는 하루 마무리와 함께 일주일을 또 달리자. 반갑습니다. 그거 미리 공지를 할 걸 그랬다. 오늘 이제 도란도란 3주 동안 쉬어가지고 까먹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나조차도 까먹을 뻔했어, 순간적으로. 뭔가 도란도란을 까먹었다기보다 오늘이 월요일인 걸 까먹을 뻔했어. 네. 오늘 일어났다가 낮에 깼다가 밥 먹고 제가 너무 배고픈 마음에 급하게 먹었다가 좀 체했나봐요. 속이 안 좋아서 다시 누워서 다시 자고 일어났더니 6시? 8시였구나. 일어났더니 8시여서 네 아까운 시간 싶으면서도 그래도 행복하게 꿀잠을 자서 다행이었어요. 좋았어요. 이건 얼굴 보이는 라이브는 아니어가지고 라디오처럼 뭐 보이는 라디오도 있지만 보라. 근데 오늘은 아니 나중에 이제 이게 저희 그 팬소통 어플에서 얘기했던 건데 프롬에서 잠깐만 프롬 말고 저번 라디오 마지막에 얘기를 했던 건가? 프롬에서도 했나? 그 다음에 음식 특이한 조합 이렇게 합쳐가지고 특이한 조합 받아서 제가 직접 해보기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지고 재밌겠다 해서 네 회사에는 말을 해두긴 했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해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막 제가 편식이 심하니까 못 먹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 것도 많이 있고 잘 안 먹는 것도 많이 있어서 만약 그런 거를 몰랐던 채로 조합을 원했다면 이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잘 저의 흥미를 이끌 만한 그런 조합을 잘 골라주세요. 제가 저번 주에 아팠잖아요. 독감 걸려가지고 A형 독감. 그 A형 독감 걸리고 나서 약간 말하는 게 좀 느려졌다 해야 되나? 좀 더 뭔가 차분하게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느린가? 원래는 이런 편이긴 한데, 근데 또 빨리 말할 때는 빨리 말하기도 하고, 왜냐면 빨리빨리 말해주고 싶어. 빨리 말하고, 빨리 이해하고, 다음 이야기. 한 3일 정도 쉬었는데, 쉬면서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느긋한, 네. 아니, 근데 쉬면서 느낀 건데, 이제 회복할 때 제가 금요일에 인플루엔자 걸리고, 금, 토, 일 이렇게 쉬었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아픈 당일이니까 좀 춥다, 쌀쌀하다 이랬는데, 사실 실제로도 그때까지, 이제 아프기 전까지도, 그때까지는 쌀쌀했어요, 아직은. 덥다 싶은 날은 제 기준으로 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딱 그 날이 왔어요. 그 완전 한번 이렇게 날씨가 확 바뀌는 시기 있잖아요. 여름이 온 시기. 뭔가 체감상 그런 걸 느꼈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평소랑 똑같이 그냥 쌀쌀해서 전기장판 틀고 있었는데 일요일부터 완전 더워진 거예요, 갑자기. 이게 제가 몸이 정상으로 좀 돌아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좀 네. 와,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뀐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기장판을 1단계로 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일 높은 온도로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맞아, 날씨가 중간이 없어. 지구온난화 여러분, 바닥에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분리수거도 잘 하면 좋고요. 예.
네네, 전기차 좋죠. 내일 비 온대요? 내일 비 온다고? 말도 안 돼. 아, 그러네. 지금도 날씨가 흐림으로 뜨네요. 오, 진짜 비 오네? 화, 수, 목까지. 대박. 근데 온도가 낮진 않다. 저는 비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비 오는 걸 안 좋아하니까. 아, 근데 목요일에 저희가 대학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아, 근데 서울이랑 다르려나? 비 맞으면서 하죠 뭐. 괜찮습니다. 이번 날에 이제 아프고 푹 쉬고 와가지고 면역력이 확실히 치솟 왔어요. 응. 비 오면 춤출 때 위험하겠다. 생각보다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제 비가 오면 만약에 어떤 행사를 가거나 대학교 축제에 가도 비가 오면 그 그 바닥에 까는 그 바닥 재질을 미리 좀 바꿔두세요. 부직포 같이 좀 마찰력이 강한 걸로 바꿔주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환경마다 또 다르겠지만 바닥 재질만 좀 바꿔줘도 완전 괜찮습니다. 이번에 장마가 한 달 간다고요? 진짜? 예전에도 장마 엄청 길었던 연도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 진짜 비 많이 와서 학교 언제지 그게? 23년도인가? 비가 정말 많이 와서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 가는데 진짜 진짜 도로에 진짜 겁나 큰 물 웅덩이가 그러니까 완전 길어요. 그런 웅덩이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본 비로 인해 생긴 물 웅덩이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축 처져서 아 처지긴 하는데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차분하게 근데 막 비 온다고 그렇게 처지는 편은 또 아니라서 그냥 적당히 잔잔한 상태 그 좋은 것 같아요. 빗소리 듣는 것도 좋고 예. 맞아. 비에 맞으면 좀 찝찝하긴 한데 비 안 맞고 이제 그냥 실내에서 예, 실내에서 그냥 비 오는데 뽀송뽀송한 상태면 너무 좋아. 시원하고 적당히. 응. 비 올 때 좀 어두운 것도 너무 좋아요. 구름 때문에. 확실히 구름이 좀 껴야 저는 딱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구름이 너무 없으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숨을 못 쉬겠어. 마치 like
오키나와에서 뮤비 찍었을 때 진짜 인생에서 가장 센 햇빛이었어. 음. 엄청 햇빛이 세고 뜨거워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의상이 이제 반팔도 긴팔도 아닌 이 뭐라 해야 되지? 나시처럼 팔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는데 그 모양대로 탔었어요. 그때 처음이에요. 인생에서 그렇게 탄 게. 항상 밖을 잘 안 나가니까 그럴 일이 없었던 건지 지금은 그 자국이 엄청 옅어지긴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더 탄 건지 탄 게 좀 돌아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맞아, 해가 밝으면 확실히 이쁜데 너무 뜨거워. 아, 현지 15분 지났는데 사연 언제부터 읽을 예정인가요? 언제부터 해야 되나? 수다 떠니까 너무 재밌네요. 맞아, 양산을 써도 탄다고 그랬어. 와우. 맞아, 두피도 타니까. 그러네, 맞아. 수다는 이제 조금만 하다가 조금 했으니까 이제 사연 다 읽고 시간 남으면 또 합시다. 이제 또 내일부터 다들 바쁠 테니까. 네. 중간에 이제 떠나는 로미도 있을 거고. 아, 근데 제가 항상 사연 맨 마지막에 제일 임팩트 있거나 좀 길거나 한 재밌는 사연을 넣는 편이라서 끝까지 보면 진짜 재밌긴 하거든요. 도란도란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연 주제가 기억 안 나. 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여기는 FM 12.9 도희의 도란도란입니다. 저는 DJ 도리, 편하게 돌디라고 불러주세요. 돌디. 오늘은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이죠. 3주 만에 도란도란이 돌아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3주 중에 2주는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못했고 1주는 건강 회복을 좀 열심히 하고 왔는데요. 잘 쉬고 온 만큼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눠봅시다. 월요일이 끝나기까지 약 2시간도 안 남았네요. 1시간 40분이 남은 지금 여러분이 도란도란과 함께 일주일을 잘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도의 도란도란 시작합니다. 와! 아니, 그리고 게스트 이제 게스트 제도 없앴다고 했더니 멤버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2명 했으면서 나머지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줏대가 좀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렸는걸. 그래도 언젠가 나중에는 다 더 초대할 거니까요. 초반에는 아직 제가 이 라디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자 일단 이 과정을 좀 몸이 좀 익숙해지게 만들고 나서 이제 내가 진정 이 라디오, 이 도란도란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능숙하게 진행을 하면서 게스트 초대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초대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막 제가 자꾸 딴 길로 새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언젠가는 네, 남은 6명도 나오고 다른 이 재밌는 조합도 나오고 그러겠죠. 호호. 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옆에 그냥 BGM처럼 틀어둘 거라서 제 말소리가 막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도희의 도란도란과 함께하는 사연 주제는 내가 겪었던 가장 이상한 경험입니다. 재미있어 보이는 사연 주제죠.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다 읽어보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네, 다들 그렇게 평범하게는 살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도 몇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다 너무 다 재밌으니까 선정이 안 된 사연들도 너무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아깝다 싶었어요. 그리고 사연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공포 느낌? 다 무서운 느낌? 약간 기묘한 게 많아가지고 하긴 이상한 경험이니까 네. 재밌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약간 이상현상 약간 좀 무서웠던 경험 이런 게 네,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차상 나중에 따로 추려주세요. 아하 이제 선정이 안 된 재밌었던 이야기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할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시간 남으면은 천천히 읽어보면서 다른 사연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더웠으니까 또 이제 공포스러운 무서운 이야기도 몇 개 읽으면서 분위기는 시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재밌는 것도 넣어서 너무 무서우면 무서우니까 시간도 늦기도 했고 네 그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무서운 거 진짜 못 봐요? 제가 덜 무섭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겁나 무서운 건 또 뺐어요. 왜냐면 나도 무섭거든. 적정한 재미와 흥미와 공포, 약간 서늘한 감, 그리고 진짜 이상하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선정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연 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도란도란은 매번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연들 주제에 맞춰서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Say My Name의 Sweet and Sour 듣고 올게요. 저희 이제 최근에 나온 곡인데 OST입니다. 호호. 로맨스의 절대값 OST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이츠라이브 코엑스에서 이츠라이브 녹화랑 하면서 무대 하면서 이거 스위덴썰은 처음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네 좋았어요. 그리고 음향 시설이 너무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귀가. Anyway, 살랑대는 바람이 날 간지럽게 해. 나가와 Everything is sweet and sour 달콤하게 채워지겠어. 아우 삼켜 All my life Oh yeah Everything is sweet and sour Alright 우리가 봐 And it's sweet and sour 네. Say My Name의 Sweet and Sour 듣고 왔습니다. 노래 좋죠. 이 노래 녹음했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칭찬도 아끼지 않고 계속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부끄부끄 싶기도 했고 감사했습니다. 더 잘해야죠. 맞아, 이 노래도 챌린지 안무가 있어가지고 귀여운 안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로맨스의 절대값 나오시는 배우분들이랑 챌린지도 같이 찍었는데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완벽하게 다 마스터해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대나 그런 무대 제외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간은 녹음할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온전히 노래만 하는 날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얼른 녹음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얼른 컴백을 해야겠죠? 저희가 얼른 컴백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언제 컴백하면 좋으려나? 언제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희망하는 시기가 있다면? 내일은 안 되고요.
7월, 내 생일인 7월. 일찍. 추석쯤? 추석이 언제냐? 돈이 좀 보였을 때. 6월, 7월, 9월, 8월. 가을 노래 듣고 싶어요. 월드컵 끝나고 바로. 7월이라. 7월이었다면 아마 지금 뮤비를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뮤비를 찍고 있지 않았을까요? 얼른 컴백하고 싶어요. 응. 아, 1, 2 나온 지 정확히 1년 뒤에 8월쯤. 봄, 여름, 겨울에 컴백해봤으니까 가을에 컴백해보자. 아하. 아, 우리가 가을에 한 적이 없구나. 그러네. 데뷔는 여름. 샤랄라 봄. 1, 2 여름. UFO 겨울. 그러네. 여름, 겨울이 제일 힘들. 아니, 겨울이 차라리 추우면 붓기가 싹 빠지니까. 겨울에는 이쁘게 나와서 좋거든요. 근데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 더워. 이제 뮤비 찍을 때 만약에 우리가 뭐 바다 앞에서 안무하는 장면을 찍어. 근데 이제 뮤비에서는 그 장면이 한 5초 나와. 근데 실제로는 한 30분을 연속으로 계속 춤을 춰요. 그 자리에서. 풀로. 그 부분의 안무만 찍는 게 아니라, 왜냐면 만약에 그 씬 말고 다른 씬에서 안무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풀로 그냥 계속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름은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덥고 메이크업도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겨울에는 추운 것 빼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응. 겨울에 시즌송 한번 내도 좋을 것 같다. 약간 크리스마스송 같은 느낌. 맞아, 편집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서. 올해 추석이 언제예요? 9월쯤인가? 9월 24, 25, 20. 아, 9월 24, 25, 26. 그렇구만. 그때 할까요?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아무리 희망해도, 아, 승주 생일이네. 생각해보니까 24일. 27일도 매연이 생일이고. 제가 원한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로미 분들이랑 똑같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연습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하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안 한다면 혼자서 열심히 항의하다가 그냥 우리끼리 멤버들이랑 그냥 연습하면서 우리끼리 작사 작곡해서 컴백해버려. 그 정도로 컴백을 빨리 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주제가 좀 빗나간 것 같아. 그러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아무튼 사연을 읽어봅시다. 사연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준호야 공부하자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준호야 공부하자. 네. 예전의 일인데요. 지금도 항상 끼고 자는 인형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날 밤은 자는 듯 마는 듯 잠을 설쳤고 다음날, 아니 근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인형이 집 근처 풀숲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버렸어? 여쭤보니 그럴 리가 있냐고 하시네요. 저는 얼른 인형을 깨끗이 빨았고 그 인형과 아직도 저는 동침 중입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문이에요. 걔는 왜 거기 있었을까요? 노래는 아이유의 기차를 타고 추천합니다. 참 기묘한 이야기죠. 저도 보고 싶어서 네.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일단은 기차를 타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쵸, 짱구에 나온 토끼 인형. 근데 신기한 사연을 읽다가 아련한 노래가 나왔네. 근데 그 인형이 근데 어머니가 절대 버렸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라고 하셨고. 근데 내가 안고 자는 인형이 없어졌다고? 밤사이에.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제가 상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 인형을 만약에 그 인형이 토끼 인형이야. 근데 인형 안고 자고 있었어. 근데 내가 몽유병이 있었던 거야. 나도 몰랐던 몽유병. 그래서 내가 그 인형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인형을 거기에 두고 온 거지, 풀숲에. 그리고 난 다시 집에 와서 잤어. 근데 일어나니까 인형이 없어. 학교 다녀오는 길에 보니까 풀숲에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고, 만약에 그런 게 절대 아니라면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다들 안 믿으시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경 알이 사라진 사연 아시죠? 저도 안경 알이 심지어 안경 맞추고 나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안경이 알만 사라진 채로 네,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말이 됩니까? 아, 진짜 다시 생각해도 말이 안 돼. 대박이죠? 이게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작년 여름에 이제 원래 쓰는 검은색 뿔테 안경,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시력을 다시 맞춰볼까 해가지고, 왜냐면 그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산 거라서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또 더 잘 보이면 좋으니까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랑 같이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집에 가서 이게 옛날에 맞춘 안경이라 시력을 다시 맞추려고 한다 해가지고 시력 검사랑 다 다시 했고, 이제 매니저님이 선물 받은
그 안경 알은 없는 안경이 있는데 투명 안경, 투명색 뿔테 안경이 있는데 오래된 거 쓰다가 다른 것도 쓰고 싶으면 이것도 쓰라고 이제 선물을 저한테 그거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안경점 간 김에 걔도 안경 알을 맞췄어요. 똑같이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안경처럼 안경 알을 다시 맞췄어요. 그 안경에도. 근데 그 안경을 집 가는 길 써보니까 얘는 좀 도수가 좀 잘 안 맞네. 도수가 좀 높게 됐네 해가지고 어차피 원래 쓰던 안경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쓰고 저 투명 안경은 나중에 시력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쓰자 이러고 그 안경을 제 방 화장대 사이드 서랍 맨 아래, 왜냐면 손댈 일이 없으니까 맨 아래에 놓고 그 위에 다른 물건들을 막 올려놨어요. 창고처럼 쓰는 그 서랍이어가지고 그냥 완전 잘 안 쓰는 물건들만 있는 서랍이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멤버 중에 누가 안경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빌려주려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안경이. 야, 나 안경 하나 더 있어. 왜냐면 나보다 시력이 좀 안 좋은 친구여가지고. 야, 나 안경 하나 더 있어. 이거 써.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서랍 맨 아래. 진짜 여전히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맨 아래 구석에. 그래서 그 안경집을 꺼내서 이렇게 열어서 안경을 펼쳤더니 안경 알이 없는 거예요. 안경 알이 없는 거예요. 두 쪽 다. 심지어 이게 바닥에 떨어졌을 틈도 없는 게 그냥 안경집 뚜껑 열자마자 없었어요. 안경알이. 대박이죠. 안경알은 서랍에도 안경 가게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도 사라진 건데 뭐랄까 왜 사라졌는지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모르니까 너무 이게 갑자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 안경알 어디 갔어? 당최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프롬에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뭔가 저는 그 열린 결말을 안 좋아해가지고 해피엔딩이든 배드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엔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롬이랑 같이 그냥 상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안경알은 롬이가 가져가서 얼음 대신으로 냉면에 넣어 먹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대로 이제 괜찮아졌어요. 결말을 정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안경 맞췄다고 착각했거나 다른 안경테인 듯.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인생에서 제 안경은 이 풀테 안경과 중학교 때 끼던 금테 안경 하나 있었는데 걔는 본가에서 폐기를 했었고 내 인생에 이 안경밖에 없는데 다른 안경 자체가 없어요. 대박이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아니 안경이 통째로 사라졌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안경을 어디에 두고 잃어버렸나 보다 하는데 안경 알만 사라지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잖아요? 안경에 다리가 달려서 그런가? 그니까 안경에 다리가 달렸지 안경 아래는 다리가 없잖아요. 이상해. 안경 알만 사라진 게 너무 기묘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는 괜찮으니까요. 지금은 원래 가지고 있던 안경 잘 쓰고 있습니다. 뭔가 멤버들이랑 안경 바뀌었을 가능성도 없는 게
저랑 시력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네. 이상해.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경알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목이 잠기네. 나 물 없는데. 나 물이 없는데. 아, 네. 목이 왜 이렇게 잠기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번째 사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물이 물 가져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 걸걸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딱 무서운 사연이라서 어울릴 것도 같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돌목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래전에 해외 연수를 가려고 비자 발급을 위해 서울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서울은 숙박비가 비싸기도 하고 지금처럼 어플이 활성화돼 있던 때도 아니라서 좋은 숙소보다는 그냥 저렴해 보이는 숙박시설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돌아다녔을 때쯤 허름한 숙소를 발견했고 로비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녁 11시쯤 된 시간이었는데 로비 조명이 어둡고 새빨개서 분위기가 무서우니 순간 다른 곳으로 갈까 생각도 했지만 저녁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또 이 시간에 또 돌아다니기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냥 그곳에서 묵자 했어요. 사장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님이셨어요. 아주머님께 방키를 건네받고 한층 위에 방으로 올라갔는데 방도 좀 컴컴하더라고요. 바로 씻고 잠을 자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풀고 있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제 뒤에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기절할 뻔했는데 애써 태어난 척 "아니 왜 들어오셨어요?" 라고 말하니 무표정으로 수건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쓱 나가시는데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들어오신 이유도 잘 모르겠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의자랑 다른 짐들을 동원해서 문을 막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에 들고 깨자마자 짐을 챙겨 나갔어요. 사실 그대로 잠을 깨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무서운 환경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절대 못 잘 것 같은 숙소였어요. 돌디가 살목지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무서운 걸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섬뜩했던 경험이었네요. 신청곡은 이 무서운 느낌을 없애기 위해 꿈피 파티시엘 OST 내 꿈은 파티시엘 신청합니다. 돌디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운 사연이죠? 오, 깜짝이야. 어머, 어머. 노래를 틀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켜졌어요. 왜 저에게 이런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서운 이야기를 읽으니 그러는 걸까요? 이 노래는 또 그 음악 어플, 제가 쓰는 음악 어플이 없더라고요.
뭐야? 깜짝이야. 네, 밝은 노래 트니까 확실히 괜찮아졌네요. 확실히 무서운 느낌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 이제 드라마 중에 웹툰 원작인데 타인은 지옥이다 있잖아요.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그 이야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음. 근데 뭐 최대한 좋은 이제 결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냥 수건을 주러 오신 거고 성격 자체가 조용하신 분이었던 거죠. 이제 속으로 이제 저처럼 약간 낯가려서 조용한 건데 무섭다는 오해 많이 받는 그런 분이셨을 수도 있고 그냥 나 수건 주러 온 건데 왜 저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최대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쪽인 것 같고요. 아니라면 좀 그렇죠. 아무리 이제 사장님이시지만 방키가 마스터키가 또 있으시겠지만 방에 또 함부로 들어오면 좀 그러니까. 음. 뭔가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근데 아무도 없는데. 매니저님 있습니다. 매니저님이 저 오늘 도란도란 하시는 거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다시 빠꾸 하셨습니다. 나가셨어요. 근데 저도 엄청 겁쟁이라서 저는 그냥 좀만 무섭다 싶으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정적인 걸 택해서 뭐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있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호호호. 네. 이 무서운 느낌을 중화시키기 위해 이쯤에서 재밌는 사연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중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희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양. 저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롬이에요. 집에서 양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양치를 하려고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제 칫솔 위치가 달라져 있던 거였습니다. 그게 이상해서 부모님께 여쭤봤었죠. 혹시 제 칫솔 쓰셨어요? 라고 여쭤봐도 두 분 다 대답은 항상 아니, 우리가 너 칫솔을 왜 쓰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제 칫솔 거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에 또 다시 위치가 달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는데 아버지, 혹시 칫솔 색깔 어떤 거 쓰시나요? 그렇게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 나 파란색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색깔도 파란색이었어요. 거의 한 달을 아버지와 의도치 않게 같이 칫솔을 썼던 거였죠.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다행히 그 뒤로는 같은 칫솔을 사용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간단한 사연이지만 도희 양이 소소하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Say My Name의 엑소엑소 추천 SS 신청곡은 Say My Name의 엑소엑소 추천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수록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엑소엑소 좋죠. 저도 얼마 전에 Say My Name 전 앨범 전곡 그냥 발매했던 거 다 들어보면서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저희 노래 되게 좋다고 느껴가지고 아무튼 엑소 저희 팀은 저희 멤버들은 확실히 이런 뭔가 부드럽고 뭔가 후아후아 그러니까 몽글몽글한 노래가 확실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 소화해주기도 하고 약간 엑소엑소 샤랄라 나 저희 이제 OST 했던 두 곡들 수록곡에 있는 다른 노래들도 그렇고 확실히 잘 어울려. 하드트럽도 잘 어울렸고 호기심이 커져 엑소엑소 녹음할 때 그 디렉터님께서 진짜 완전 세세하게 디렉팅 해주셔가지고 정말 녹음본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그 디렉팅 해주셨냐면 예를 들어 제 파트로 보면 잠시만요. 노래 좀 멈출게요. 한 뼘 큰 world 하는데 이 한 뼘 큰은 멜로디컬하게 부르고 world는 그냥 이제 음정 맞추는 게 아니라 말하듯이 그냥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디렉팅이 워낙 디테일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확실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녹음이 좀 어렵고 근데 진짜 녹음 잘 나왔어요. 되게 특이한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 틀려도 배우면 돼 이거가 녹음할 때 어떻게 했냐면 틀려도를 틀여도처럼 뭔가 그러니까 리을 발음을 최대한 빼보라고 하셔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고 느낌 있게 잘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또 같은 선생님께 디렉팅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댓글에 뽀독님께서 와 라이브는 보고 싶고 잠은 오고 어떻게 해야지? 이 라이브를 보다가 이 라이브로 인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된다면 좋은 거예요. 제 취지에도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졸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잠드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이거 나중에 원본 이 라이브 풀 버전 다 올라가니까요. 위버스 어플에 다시 보기 괜찮아요. 네. 아무튼 노래 이어서 듣겠습니다. I'm going to do it my w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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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들리는 대로 빈칸을 채워 가사 틀렸네. 기대해봐 또 going out. 네, 노래 좋지요? 이런 녹음 비하인드도 있었다는 사실. 뭔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재밌어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많이 있거든요. For My Dream 녹음이 겁나 어려웠다든지, 샤랄라 녹음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무튼 많이 있는데 나중에 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사연은 아니고 네, 좀 약간 감동 플러스 감동 그 약간 그런 느낌? 네, 읽어보겠습니다. 난 메이지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 도희야. 안녕 로미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했던 경험을 말해줄게. 나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 부모님은 일하러 다른 도시에 계셔서 1년에 2번밖에 못 뵀거든. 그래서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내 어린 시절에 더 많은 추억을 남겨주려고 맛있는 것도 항상 많이 사주시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시켜주셨어. 내가 5살쯤 되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바다에 놀러 갔는데 그게 내가 처음으로 바다를 본 거였어. 너무 신났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 수영을 못했거든. 그래도 부모님의 격려로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 물이 무릎을 넘고 배를 덮고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다행히 튜브를 끼고 있었고 할아버지도 옆에 계셨지만 방학이라 바다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 조금만 방심해도 할아버지랑 헤어질 것 같아서 난 할아버지 팔을 꽉 붙잡았어. 그게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그때 내 눈에는 할아버지 몸이 정말 거대하게 보였어. 내 경호원처럼 나를 지켜주며 키워주셨지. 하지만 걱정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어. 바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들 무질서하게 수영하고 물놀이를 하다 보니 내가 꽉 붙잡고 있던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 풀렸어. 그러다 파도가 한 번 덮치니까 튜브가 내 머리 위로 뒤집혀서 나가버렸어. 난 부력을 잃고 중심도 잡지 못한 채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 그 느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 힘이 없어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머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을 때 의식을 거의 잃을 찰나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갑자기 물고기가 되어 있었고 옆에는 거대한 물고기 떼가 있었어. 내가 갑자기 바닷속에 있었던 거지. 차가운 물 온도랑 캄캄한 바다의 색깔이 잠수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도 너무나 실감나게 느껴졌어. 나는 그 물고기 떼를 따라 바닷속을 헤엄쳤어. 우리 앞에는 눈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있었어. 무언가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내 몸이 저절로 그 물고기 떼를 따라 그 빛을 쫓아 조금씩 헤엄쳐갔어. 빛에 가까워질수록
바닷속 풍경은 점점 희미해졌어. 옆에 있는 물고기도 잘 안 보이고 해초 색깔도 새까맣게 변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 빛만은 여전히 아주 선명했어. 점점 가까워져서 조금만 더 헤엄치면 닿을 것 같았어. 하지만 그 빛에 막 닿을 찰나에 나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어. 배에 바닷물이 가득 차서 너무 아프고 불편했어. 기침할 때마다 목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입에는 짠맛이 가득했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나서 그때 이미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던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물속을 잠수하며 여기저기 나를 찾으셨다고 해. 나를 해변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인공호흡을 부탁드렸다고 들었어. 그 과정이 겨우 2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바닷속에서 겪었던 그 경험은 너무나 실감나서 그 빛을 쫓는 동안 정말 오랫동안 헤엄친 것 같았어. 만약 내가 정말로 그 빛을 따라갔다면 천국에 갔을까?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해. 몇 년 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는 영원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릴 때 나를 정말 잘 지켜주셨고 사람 됨됨이도 잘 가르쳐주셨어. 정말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정말 사랑해.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죠. 제가 이 사연을 처음에 이제 읽었을 때 뭔가 그냥 그 물속에 빠졌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구해주셨다 이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제 약간 뭔가 중간에 내가 물고기가 되어서 헤엄을 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사실은 꿈이었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식을 잃었을 때 보았던 것을 얘기해 주셨던 거더라고요. 예. 다행히 할아버지께서 구해 주셔가지고 그 빛까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께서도 너무너무 사랑하셨을 거예요. 히히히. 아 근데 뭔가 특히 이제 물론 예전의 이야기였겠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무조건 수영을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존 수영. 배워두면 정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어서 언젠가는 수영을 좀 배워야 할 것 같다 싶었어요. 생존 수영을.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잘 계셔서 다행입니다. 맞아요. 저도 바다를 무서워해가지고 물을 무서워해서 근데 물 무서운다고 하니까 매윤이가 고양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고양이 같다고 하는데 근데 고양이들이 물을 무서워하긴 해요. 무서워한다기보다 싫어해요. 저는 막 싫어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저희 집 고양이들도 예, 막 제가 만약에 본가에 내려가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요. 근데 문을 열어두고 손을 씻었어요. 금방 나가니까 손을 씻고 이제 물기를 탈탈 터는데 그 화장실 앞에서 구경하던 고양이가 물에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완전 막 경악을 하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집을.
어, 원래 고양이과가 물을 꺼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꺼려하진 않습니다. 바다가 무서울 뿐. 언젠가 생존 수영 배우면 분명히 좋은 쓸 일이 있겠죠? 네. 아, 그리고 맞아. 신청곡도 들려드려야 되는데 신청곡을 2개 보내주셨어요. 근데 한 곡이 그 찾아봐도 제가 못 찾는 것 같은데 안 나와가지고 음악 어플을 여러 개 설치하던가 해야겠어요. 일단 또 다른 한 곡인 엠믹스님들의 오션 듣겠습니다. 아, 오 그러네. 바다네 제목이. 아, 오호. 노래 좋다. 저 이 앨범의 하이홀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노래 너무 그때 이제 활동이 운 좋게 겹쳐가지고 옆에서 뵐 수가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하이홀스 No About Me도 너무 좋고 정말 명반입니다. 저는 엠믹스 선배님의 이 믹스팝이라고 하나요? 중간에 확 바뀌는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완전 제 스타일. 진짜. 노래 너무 좋습니다. 좋다. 오, 노래 좋다. 이번 신곡도 너무 좋죠. 역시 너무 좋습니다. 신청곡 하나 더 보내주신 것도 이게 Broken Bells 님의 Love on the Run인데 제가 사용하는 음악 어플에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유튜브 뮤직에 검색을 해볼게요. Yeah, here it is. 와우.
저 또 맞대. 노래가 7분짜리네요. 어떡하지? 아니면 사실 노래 두 곡 신청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따 사연 다 읽고 시간 남으면 이 노래를 이어서 듣는 거 어때요? 노래가 7분짜리일 줄 몰라서 아직. 네. 일단 사연 다 읽고 다시 이 노래 틀게요. 어차피 마지막에 또 수다 타임이 오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11시 20분인데 제가 너무 느긋하게 말했던 걸까요? 분명히 말소리가 들리는데. 창문을 열어놔서 그러구나. 저희 회사 근처에 식당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회사 근처에 겁나 큰 양고기집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많아서. 아무튼 5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리쿤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게 이름이 히라가나 일본어여가지고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이는 대로 읽으면 리쿤. 네, 리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느 날 산길을 달리던 중 무릎에서 피를 흘리며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차의 창문을 닫아놓았는데도 안에서도 아프다 아파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급히 소방서에 연락했더니 요 근래 자주 있는 일이라서요 라고 하셨고, 조금 있다가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고 핏자국도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그 여성분의 가디건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청곡은 없습니다. 이거 기묘하죠? 뭔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소방 구급대원 분께서 요 근래 자주 있는 일이라서요 라고 하시는 거를 보면 요즘에 그렇게 약간 누가 어떤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건데, 약간 그렇게 뭔가 쓰러져 있는 약간 쓰러져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 장난으로. 그러다가 도망가서 없었던 척해서 하거나. 신청곡 없는 게 더 이상하다고. 신청곡 안 보내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냥 제가 골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럼 제가 골라볼까요? 2PM 선배님의 Again and Again. 아니, 요즘에 매니저님이 차에 이동할 때 예전 K-팝을 항상 틀어주셔가지고 너무 신나더라고. 신나. 나중에 이런
이런 류의 이런 장르의 노래도 해보고 싶네요. 우리 애들 이런 거 완전 잘할 텐데. 특히 정민아. 저희 다음 컴백 컨셉 어떤 거였으면 좋겠어요? 뭐 할까요? 락? 하이틴, 파워 청순, 좀 성숙한 느낌, 귀여운 거, 가와이, 통통 튀는 거, 요구 괴담, 시티팝, 귀여운 에너지 넘치는 느낌, 몽환, 시티팝, 몽환, 완전 낙엽 날리는 컨셉, 시티팝, UFO,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노래, 에너지 넘치는, 완전 발라드도 좋겠다. 시원한 느낌도 좋겠다. 멋있는 수트 컨셉. 오. 가을 여자. 확 바뀌는 것만 아니면. 맞아, 갑자기 바뀌면 너무 놀랄 테니까. 파워풀 컨셉. 밴드. 나른 플러스 아련함. 스윗 앤 서울 같은 거. 벅차오르는 거. 수트는 안 된다. 아, 이게 또 막 취향이 갈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락이랑 디스코 반반. 맞아, 요즘에 디스코도 좋죠. 콘서트에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곡. 아, 좋은데? 맞아, 그런 거 좋죠. 무대에서 뭔가 다 같이 신나는 거. 또 근데 신나는 거 아니더라도 발라드도 같이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부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 그림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막 반전으로 핫걸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저희가 핫걸 할 가능성이 없을 거. 애들이 다 귀염귀염. 핫걸. 핫걸은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막. 너무 너무 바뀌면 좀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음, 만약에 가을에 컴백을 한다면 약간 샤랄라 느낌의 그런 좀 부드러운 걸 하는 게 좋으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여름 컴백이면 완전 막 밝고 시원한. 아, 단체 갈발, 갈색 머리. 아, 맞다. 아, 여러분. 아, 잠깐만, 이거 사연 읽고 얘기할까? 아, 까먹을 것 같아. 나 까먹으면 어떡해. 일단 그래도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까먹으면
까먹으면 죄송합니다. 허허. 아니야. 일단 사연 읽을게요. 왜냐면 얘기하다 보면 사연을 읽는 걸 까먹을 것 같아. 그래도 오늘 하는 거는 일단 라디오니까요. 사연을 먼저 읽겠습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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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그럼 6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도마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디님. 도란도란 매주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서 보내보려고 해요. 바야흐로 1990년대 정말 시골 동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치원도 다니기 전이었던 완전 애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언제나처럼 온 동네를 집처럼 철없이 뛰어다니고 있던 저에게 짙은 정장을 입고 덩치가 무척 큰 아저씨 몇 명이 저를 보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저의 신상과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물어보셨어요. 보통 이제 지금 있었던 일이라면 도망가는 게 맞지만 그땐 그런 교육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집에 계신다고 하자 우리랑 집에 같이 가자며 안내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정말로 저희 집까지 같이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중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그 아저씨들이 저를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없었던 존재다 생각하고 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면 다시 돌려 보내드리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정말로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며 가방에서 온갖 물건들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휘황찬란한 어린이 교재며 처음 보는 화려한 장난감, 문구류들. 정말 어린 눈에도 놀랄 정도로 대단한 물건들만을 보여주셨고 이런 걸로 한글부터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명문 학교 졸업까지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보며 나를 아빠라고 불러보라는 말도 하셨지만 그때 그 거부감은 살면서 느낀 어떤 거부감보다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어서 놀라시는 눈치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던 자식을 무턱대고 내놓으라는 황당한 말에 당연히 거절을 하셨죠. 무서운 아저씨들은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키울 수 있냐며 언성이 높아지시긴 했지만 끝까지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아버지의 단호한 거절로 끝났고 그분들은 집을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난감이 탐이 났던 저는 몰래 밖을 내다봤는데 먼발치에 그 무서운 아저씨들이 검정색 큰 차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아저씨들과 눈이 마주칠까 싶어 얼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정용 무선 전화기도 없던 그 시골 마을에 휴대전화라니 그것도 굉장히 놀랄 일이었네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노래는 하진님의 We All Lie 추천합니다. 이야기와 비슷한 분위기의 드라마 OST 중에서 골랐는데 더 적절한 곡이 있으면 그 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We All Lie 너무 좋죠. 과연 거짓말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래는 좋으니까. Tell you the truth. 어머 죄송해요. 제가 사연을 끝까지 안 읽었네요.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그 시절엔 어린이가 사라지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였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려면 바로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 생겼을 법도 하고, 그 아저씨들도 집에서 정말 조용히만 있다가 갔기 때문에 해코지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금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만약 제가 정말로 거기를 따라가게 됐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20살이 될 때까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어느 돈 많은 집 막내 아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어두운 조직의 꼭두각시 후계자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만한 것들이 많지만 확실한 건 지금처럼 평범한 직장인 로미가 되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정말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릴 때 겪었던 강렬한 경험이어서 2026년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그 일을 최근에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며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아니면 제 기억이 조작된 걸까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일이 있어 싶었는데 사실 이제 막 옛날에 뉴스 나오는 것도 보면 막 어린이 납치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좀 진행이 다르니까 보통은 그냥 납치를 하는 게 보통인데 집까지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데려간다고 하셨다는 거 보니까 진짜 그냥 데려가서 잘 키워주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심시켜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가 뭔가 어찌 됐었을 거라 해도 좋은 결말이었을 거라 해도 그래도 안 간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때가 IMF 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사연자분을 데려가서 정말 키우려고 하셨던 건가? 그래도 그랬으면 저희와 함께할 로미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 된 일이네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근데 뭐 이제 그 유치원생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아무튼 만약에 어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어리지 않더라도 이제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아무리 막 근육 막 있다시만한 막 완전 강한 사람이어도 모두에게나 위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절대로 도망치세요.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 쇼츠를 볼 때 가끔씩 그 생존법 가르쳐 주시는 유튜버 분이 나와요. 막 뭐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만약에 강도를 마주쳤을 때 방법, 위협받을 때 방법 이러고 보는데 무조건 마지막에 그냥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게 맞아요. 정말 최대한 전력을 다해서 도망쳐 주십시오. 응, 응, 응. 나 진짜 재밌긴 하네요. 진짜 재밌죠. 재밌는 얘기 진짜 많죠. 응. 검정 정장을 입은 아저씨들이 집에 와서 정중하게 나를 데려가서 20살 때까지 키워주겠다 하며 정중하게 부탁을 해온다. 네. 바로 거절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역시. 아 진짜 밖에서 말소리 들리는데? 뭔가 헤드셋, 지금 제가 헤드셋 끼고 있거든요. 마이크 연결해놔가지고 헤드셋을 끼면 들리고 빼면 안 들려요. 이상하네. 이상해요. 밖에 뭐지? 고양이가 싸우는 건가? 다음 앨범 대박이구나. 아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헤드셋의 혼선이, 아 맞아, 헤드셋 자체가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그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전기 소리? 연결이 자꾸 끊겨가지고. 근데 이게 그 마이크 문제보다, 마이크랑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아이패드랑 마이크 연결해주는 이 선이 그 C타입, 그 끝 양쪽 다 C타입으로 된 선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평소에 충전기로 쓰는 거라서 오래 썼어요. 이거를 한 4년 썼니? 3년 썼니? 그래서 조만간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 많이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예, 아무튼. 아 그리고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발견했는데 핸드폰, 그러니까 이 라이브 할 때 자꾸 지잉지잉 하는 소리가 들리는 원인을 깨달았어요. 가까이, 그 마이크 가까이에 전자기기가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저희 그 녹음할 때도, 앨범 녹음할 때도 녹음실에 전자기기 최대한 안 들고 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마이크에 그 전자기기 소리가, 그 지잉지잉 하는 노이즈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전파 때문인지. 근데 얘도 그러더라고요. 이 감도가 좋은가 봐요, 마이크가. 아무튼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하면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라디오 사연이랑 적어놓은 대본을 핸드폰으로 읽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이브를 노트북으로 켜놓고 노트북에 대본을 써놓고 그냥 하나로만 쓴다던가. 예. 그래야겠어. 그렇습니다. 도란도란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란도란은 더 발전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 사연 특이한 거 많죠? 제가 이제 3주 동안 도란도란 쉬면서 이제 6번째 이 사연 주제 받고, 사연 받고 이거를 파일로 하나 다 모아놨는데 제가 이거를 본지 3주나 지나서 다 까먹어가지고 대본을 쓰려고 다시 읽어봤는데 아우 너무 로미들 말을 너무 잘하더라. 아 아까 할 얘기 뭐였어?
그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섯 개 읽었죠, 사연. 여섯 번째까지 읽었기 때문에 좀만 더 읽고. 근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11시 43분이에요. 제가 너무 느리게 읽나? 아, 근데 이 사연이 겁나 길어요. 평소보다 이게 다들 재밌는 이야기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겁나 길게 잘 풀어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아, 과연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됩니다. 중간에 잡담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연 너무 재밌죠. 네. 내일 이어서 하자고. 내일, 내일, 내일 이제 좀 바빠가지고. 내일은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다음 주 할 때 이어서 한다던가. 아,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매니저님이 퇴근해야 돼서 제가 늦게 끝나면 매니저님도 늦게 끝나시는 거라 그 약속해놓은 12시에 그 가긴 해야 되니까 매니저님 쉬어야 돼서 그럼 빨리빨리 읽자. 알았어. 빨리빨리 읽어볼까. 근데 다음 사연이 완전 짧은 거예요. 진짜 진짜 짧아서 노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곱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준준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에 작은 토마토 한 상자를 샀는데 그 상자를 꺼냈을 때 토마토 두 개가 바닥에 떨어졌고 허리를 굽혀서 주워보니 바닥에 한 개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토마토가. 그 토마토가 평행우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노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썸머 추천합니다. 사연 진짜 짧죠? 근데 확실히 이상해서 그리고 저도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봐봐. 토마토를 잠깐만 노래부터 틀어야겠다. 아니 토마토는 크잖아요. 완전 막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그냥 토마토면 큰데 두 개가 떨어진 걸 확실히 봤는데 바닥을 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 근데 막 어디에 굴러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무리 찾아도 토마토가 없으면 이상하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방금 분명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닥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제가 집중력이 좀 낮은 편이라 막 우왕좌왕해요. 막 찾다가 만약에 내가 바닥에 에어팟을 떨어뜨렸어. 에어팟 왼쪽을 떨어뜨려서 바닥을 막 찾는데 어딨지 하고 보는데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하다가 누가 말 걸면 그대로 까먹어. 에어팟 찾고 있던 거.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도야. 아무튼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님의 크루엘 서머. 명곡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네.
결국엔 그 토마토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넓게 생각해도 토마토를 사와서 집에 왔어. 부엌에 가서 토마토 상자를 열었어. 근데 그러다 토마토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 그리고 바로 바닥을 보고 토마토를 주우려고 했는데 내 토마토 어디 갔어? 토마토가 없어. 굉장히 아까 그 안경알 이야기 같은데 그래도 2개 다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예. 또 너무 아까우니까 다 사라지면. 다음 사연 굉장히 재밌는 사연입니다. 읽으면서 되게 웃었어. 댓글에 배달 몇 번 시켜 먹었을 뿐인데 통장에서 20만 원이 사라지는 일도 있는걸. 아, 요즘에 다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특히 옷 살 때 옷이 너무 비싸니까. 응. 돈이 금방금방 막 사라지죠. 네. 네. 명곡 잘 듣고 왔고요. 그럼 빠르게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8번째 사연이에요. 네, 사연이 3개 남았는데 재밌는 걸 잘 골랐으니 잘 들어주십시오. 네. 8번째 사연입니다. 도도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나의 형 날다. 여러분은 사람이 날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경이롭고 이상한 일인데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제가 본 것이 사실인지 믿기지가 않는답니다. 때는 2012년 여름 해가 강하게 내리쬐던 여름방학. 매해마다 저희 가족은 시골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시골이 늘 그렇듯이 주변에 아무것도 놀 게 없으니까 따분해 죽으려고 하던 저와 사촌 형은 할아버지의 보물창고에 할아버지께서 주워온 오래된 자전거가 있다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튼 집 근처 언덕 맨 위에서 내려갈 준비를 마친 그가 외쳤습니다. 니 내 하는 거 보고 배워라. 네, 이거 사투리여가지고 번역 잘 안 될까봐 알려드리자면 나 하는 거 보고 배워라 라는 말입니다. 호기롭게 출발한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녹이 쓴 도대체 몇 살인지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물 자전거는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듯 끼릭끼릭 힘겹게 소리를 내며 구르기 시작했죠. 꼴랑 2초 정도 내려갔을까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달려온 자신의 마무리를 장식하려는 듯 하나하나 자신의 부품을 떨어뜨리며 결국 앞과 뒤가 분리되는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외발 자전거로 그 모든 가속도를 버티며 내려가게 된 그가 선택한 것은 온몸을 내던진 도약,
아니, 그것은 말 그대로 비행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 덤불 속으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넋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형을 확인하니 온몸에 풀을 잔뜩 묻히고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해라. 라고. 아니, 할 수 있겠냐고, 이 인간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연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아니, 할 수 있겠냐고, 이 인간아. 이상하리만치 튼튼한 형은 작은 상처와 앞니 하나를 잃은 것 말고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할아버지와 각방을 쓰게 되셨다는 이야기. 소금, 후추 약간 들어간 100% 실화입니다. 적고 보니 그냥 웃긴 얘기 같기도. 근데 사람이 나는 게 이상하긴 하니까 넘어가주 도도. 크크크크크크. 네, 노래는 이적의 하늘을 날리다, 하늘을 달리다. 네, 추천합니다. 아니, 진짜 웃기죠? 맞아요.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다행이긴 한데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네, 해피엔딩이라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은 상처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인데 앞니 하나가 날아간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네요. 네, 임플란트를 하셨으려나? 앞니가 유치였기를 바라며. 사연에 사투리가 적혀있으니까 더 생동감 있고 웃긴 것 같아요. 이 틈에 하려던 얘기 해주세요. 그래야겠다. 아까 그 단체 갈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생각났는데, 그 머리 색깔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탈색모잖아요. 완전 금발은 아니지만 이제 전에 빨간 머리 했다가 이제 빨간색을 다 빼고 탈색모인데, 사실 빨간색에서 바꿨던 이유가 얘가 빨간색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냥 머리 한번 감으면 색깔이 완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차가물로 해도. 그래서 빨간색 이거 조만간 바꿔야겠다 했는데, 마침 회사에서도 다른 색을 좀 해볼까 하시더라고요. 뿌리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너무 빨리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호기롭게 그냥 바꾸자 했는데, 이제 제가 바꾸려고 샵에 가니까 선생님이 엄청난 큰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빨간색이 이제 블랙 제외하고 제일 빼기 힘든 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붉은 계열이 진짜 안 빠진대요. 붉은기가 끝까지 안 빠진대요. 저도 그래서 그 정도인가 싶었는데, 그날만 탈색을 7번 했다는 사실. 대박이죠. 원래 제가 그냥 흑발이었거나 그냥 자연모 상태였으면 7번 했으면 아마 뭐 매은이 같은 금발이 됐을 수도 있는데, 빨간색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한 4번 탈색했을 때쯤인가 주황색이 되었고, 네, 그 뒤로 3번 더 해야 드디어 빨간색이 좀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끊긴 편은 아닌데, 두피가 엄청 자극을 받으니까 그날에 결국 두피에서 피가 났습니다. 머리카락 지켰지만 두피를 잃었다. 두피에서 완전 피가 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뭔가 아픈 느낌도 왜냐면 그 감각을 잃은 걸 수도 있는데 아픈 느낌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 가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피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샴푸할 때 굉장히 따가웠다는 이야기. 근데 한 며칠 만에 다시
멀쩡하게 돌아왔어. 아, 염색이 다 안 빠졌나? 아, 염색약색은 아니었어요. 아, 이제 완전 괜찮아요. 걱정 마요.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탈색모, 좀 노란 머리인데, 근데 이제 일단 빨간색을 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또 멤버들도 로미 분들도 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오히려 뭔가 빨간색보다 이 머리가 더 취향이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이제 머릿결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많이 상하고, 제가 두피가 많이 약해졌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 탈색 때 피가 난 걸 보고 그 직원분들이 다 충격을 먹으셔가지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뿌염도 안 하고 있는데, 뿌염 이제 뿌리 탈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 직원분들이 엄청 걱정해 주셔가지고 일단 하지 말자 하셔가지고, 네 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조만간 어둡게 덮어버릴까 고민 중이에요. 네, 어둡게 덮으면 빠질 일도 없고.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갈발할까요? 1, 2대로 돌아갈까요? 두피 지키고 가발 쓰자. 가발은 가발이 과연 두피 좋을지. 흑발로 좀 쉬자. 나는 흑발이 최애. 사실 저 흑발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머리색 막 화려하게 했던 것도 뭔가 그걸 다양하게 로미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랬어요. 사실 한 색깔을 하면 오랫동안 그 색깔을 해야 되기도 하고, 컨셉상 그래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응, 새로운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일단 탈색한 게 아까우니까 여기서 그냥 갈색 정도로 덮었다가 뭐 다음 컴백 때 흑발을 하던지 이런 방안도 있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자, 벌써 12시가 넘어버려가지고 얼른 사연 2개 읽고 떠나보겠습니다. 얼른 읽을게요. 얼른. 그래서 좋았어, 이번 활동. 다행이다. 그니까 질릴까봐. 물론 안 질린다고, 무조건 안 질린다고 해주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거 보여주면 좋으니까. 아무튼 다음 사연. 네, 9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호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돌디, 안녕하세요. 제가 겪었던 가장 이상한 경험은 제가 처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처음엔 코드를 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그냥 줄을 튕겨서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연습하다 보니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기타가 어렵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안 늘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3개월 정도 기타를 손에서 놓고 지냈어요. 난 재능이 없나 봐 생각하며 그냥 연습을 아예 안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기타가 치고 싶어져서 정말 오랜만에 기타를 잡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 동안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손가락이 잘 움직이고 전보다 더 잘 치게 된 거예요. 분명 연습을 쉴 때에는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조차 안 했거든요. 정말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돌리도 혹시 노래나 안무 연습을 하다가 잠시 쉬었는데 오히려 실력이 늘어 있었던 마법 같은 경험이 있나요? 노래는 킹누의 영몽 추천합니다. 이유는 제가 처음에 기타 연습을 했던 곡이라서요. 오호. 저도 이런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멤버들도 다 똑같을걸요? 저희가 이제 안무를 처음 배우거나 안무 수업 할 때 만약에 어제 내가 UFO 안무를 배웠어. 어제 내가 UFO 일단 하이라이트 사비 부분을 배웠어. 하이라이트 안무를 배우고 근데 보통 저희 안무 배울 때는 이틀 걸쳐서 다 배우거든요. 첫날에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1절 벌스부터 브릿지 전까지 하고 다음 날에 이제 마지막 3절 배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보고 이렇게 보통 이틀 걸쳐서 다 배우는데 정말 신기하게 첫날에 안무를 배웠어. 하는데 동작이 너무 많고 외우지도 못하겠어. 막 저도 엄청 암기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어가지고 막 배웠는데 방금 배웠어도 막 바로바로 까먹어버렸어. 너무 어렵다 하고 머리 막 터질라 그래.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잘 할 거야 하는데 진짜 이게 똑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완전 잘 나요. 이게 막 잠을 자서 뭔가 체력이 회복돼서 잘 움직여진다.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게 그냥 뭔가를 습득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해보면 뭔가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멤버들 다 똑같아요. 다들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맞아. 스며드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진짜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막 영상을 계속 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면 다음 날에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응. 신기해요. 아무튼. 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찾아는 놨는데 이게 그 영몽이라고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한자를 못해서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카유메 이치류 사카유메겠죠? 유메가 꿈이니까 몽. 댓글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팬덤에 새로 들어와서 아직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이입니다. 일단 저는 도이고요. 다른 멤버들 7명 더 있는데 첫째 나이 순으로 말하면 첫째 히토미씨 혼다이 히토미상은 리더고 햄스터입니다. 그리고 둘째 양슈멍씨 활동명은 슈이입니다. 슈이씨는 이제 중국에서 오신 중국민이요. 슈이씨고요.
셋째, 메이씨, 테라다 메이. 이제 일본에서 온 밝은 토끼씨고요. 메인 댄서입니다. 그리고 넷째, 황카니씨. 활동명 칸이고요. 본명은 나파사나 깨우껑씨. 메인 래퍼입니다. 그리고 다음 누구니? 미나 미안해. 자, 다섯째는 소아입니다. 소아는 메인 보컬이고요. 목소리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예요. 도희 여섯 번째. 네, 저도 팀에서 음색 요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준이, 서준이 씨. 준이는 이제 겁나 예쁜 내 추구미 얼굴 미인 준이 씨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막내 승주. 우리 승주는 명창 강아지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제일 어리고 2010년생입니다. 슈퍼루키. 네. 이렇게 멤버가 있습니다. 준이는 추구미가 귀여움인데. 맞아. 준이 귀여운 거 좋아하지. 귀엽고 약간 뽀용뽀용한. 나는 준이처럼 완전 막 샥! 완전 막 애니 캐릭터 같아. 멋있잖아. 반대예요. 저랑 준이랑 그게. 추구미와 그게. 준이는 저랑 토미 언니처럼 되고 싶대요. 고맙군요. 노래 좋다. 요즘에 제가 J-팝을 엄청 연습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사연. 잠깐만, 이제까지 몇 개 읽었더라? 방금 읽었던 게 9번째였나요? 8번째였나? 9번째였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하고 제가 어제 연습할 때 잠깐 녹음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들려줄까요? 그냥 프리하게 해놓은 거라서 다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네, 노래 듣고 왔고요. 킹누의 사카유메, 영몽 듣고 왔고요. 네, 이제 마지막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는 아까 그 검정 정장 입은 아저씨들에게 이제 키워질 뻔 하셨던 도마넴님의 두 번째 사연이네요. 오, 몰랐어요. 재밌어가지고. 뭐야, 댓글에 서복길. 아니, 나 이제 마지막 사연 읽는데 이제 오면 어떡해. 바보야?
아, 준이가 저 도란도란 항상 듣고 있더라고요. 저번 도란도란 할 때도 듣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조용히 하시고요. 마지막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도머nem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돌디님 안녕하세요. 매주 도란도란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월요일에 힐링 시간이어서 포근하고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연을 먼저 하나 보내고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보내드려요. 이것도 이상한 경험이지만 조금 식상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내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참고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자취를 한 지 1년이 됐을 쯤이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생활비도 벌고 공부도 해야 하다 보니 집 한쪽 벽이 조금 기울어진 모양의 방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옵션인 옷장이 현관문 밖에 있었고 방값도 저렴한 조금 이상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산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거의 매일 장소나 상황은 다른데 비슷한 상황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꿈에서는 당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성분이 나오고 저에게 온갖 플러팅을 하시는데 장소가 꼭 실내였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무래도 부끄러우니까 그런 건 누가 못 보거나 못 듣게 하려고 문을 닫으러 가곤 했는데 문을 닫는 순간 항상 잠에서 깼었습니다. 그때 저는 먹고 살기 너무 바빴고 집에서는 지쳐있기만 했어서 그런 꿈을 꿨어도 깨어나면 다시 알바하러 나가기 바빠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잘 때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넓은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다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얼굴이든 다리든 뭔가 걸리적거려서 움직이는데 불편이 있어서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못 움직이는 시기도 잠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생활고에 지쳤을 때라 그런 인식조차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수면이 계속되면서 결국엔 낮에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걸리지 말아야 할 잠자리에 뭐가 있는 거지? 싶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당시에도 얼굴 옆에 자다가 뭔가 걸렸는데 어릴 땐 안고 자는 베개가 있었어서 잠결에 베개인가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물건이 없었거든요. 또 이게 뭔가 사람 팔 같은 느낌이 들어서 흠칫했고 또 드디어 잡았다 싶어서 따지려는 마음에 순식간에 그 팔을 잡아챈 채로 일어나서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정말 손에 완전 창백한 여자 사람 팔 같은 걸 제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는데 순간 무섭기도 해서 차마 고개를 들어서 팔의 정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잠이 좀 더 깼더니 손에 쥐고 있던 팔이 무슨 영화 효과 마냥 점점 투명해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까 제 손가락이 안쪽으로 감겨버렸고 그제서야 고개도 들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그 이상한 일들도 그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 집에서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저는 월세는 내가 내는데 로또 번호는 알려주고 가지 라는 허망한 말을 남겼고 그렇게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후일담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삿짐도 다 정리하고 조용히 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샤워기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구조상 이게 막 고장난다고 해서 스르륵 열리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을 잠그고 간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저 별일이었죠. 이후에 언젠가 점을 보러 가서 이 썰을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행히 기가 센 덕에 그런 대처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래는 노아주다님의 힙합보단 사랑, 사랑보단 돈 신청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게 가위 눌리는 것보다 강하기도 하네요. 네, 맞죠.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보단 돈 굉장히 무서운 사연이었는데 일단 노래부터 굉장히 쾌활하신 분인 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런 굉장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생활고가 더 중요하다. 그게 문제냐? 귀신이 문제냐? 아무튼 대박이죠, 이 이야기. 아니 근데 가사가 이거 나는 공연 중이었고 그녀는 빵덩이를 흔들었어. 난 힙합 수익을 뽐내며 그녀에게 다가가서 돈가스 좋아해요? 라고 물었고 우린 돈가스 썰러 갔어. 그렇게 우리 사랑이 바삭바삭 튀겨지다가도 다시 눅눅해져 버릴 쯤 우린 이별했다고. 가사가 되게 특이하다. 힙합보단 사랑보단 돈. 저 이 노래 풀로 처음 들어봤는데 가사 돈이나 벌레 말은 하나도 외로워. 아니 사연 겁나 무서웠는데 노래 때문에 다 깨졌네. 오히려 좋아. 네. 좋은 분위기로 자면 좋으니까요. 근데 뭔가 진짜 뭔가 사연자분 말도 그렇고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시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꿈에서 계속 나오다가 보통 그냥 뭐 이사를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꿈 속에서 다른 일로 해결이 된다거나 그러는데 그날도 뭔가 자는데 얼굴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게 뭔가 사람 팔 같다 느껴져서 아니 여기서 기가 겁나 센 게 느껴지는 게 그 팔을 그냥 잡아버렸어. 너 잘 걸렸다 싶어서 이렇게 팔을 딱 잡아. 그리고 그 손을 딱 봤는데 진짜 사람 팔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모먼트가 있었네요. 무서워서 얼굴은 못 봤지만 진짜 사람 팔이 하얀 팔이 있어. 근데 점점 이게 흐릿해지더니 분명 손에 쥐고 있었는데 사라져서 손이 이렇게 쥐어졌어. 아무것도 없어진 채로. 근데 이걸 덤덤하게 얘기하시니까 저였으면 바로 이사를 하던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할 때쯤에 샤워기가 틀어졌는데 그냥 별일이었다고 하시니까 아니 별일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 샤워기 틀어진 썰만 그 샤워기 틀어진 썰 자체로도 그냥 사연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별일이었고 메인은 또 따로 있고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네. 여덟 명이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겠지. 맞아요. 저희는 8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일단 숙소가 조용할 틈이 없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귀신이 있다고 해도 같이 살 공간이 없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또 이제 옷도 많고 하니까 짐이 많아서 귀신이 눌러앉을 틈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명이 이제 생활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을 땐 다 비슷비슷하지만 오늘처럼 이제 휴일인 날에는 약간 시간대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나랑 메이 언니랑 민하나 막 준이는
새벽에 겁나 활달해. 막 나 애니메이션 보고 막 가끔 부모님이랑도 통화하고 이러고 하는데, 근데 그 시간대가 이제 한 진짜 막 완전 쉬는 날이면 막 5시까지 막 애니메이션 봐. 그래서 새벽 시간대 조용한 새벽 시간대 이제 사람이 많아, 거실에도. 근데 이제 한 5시쯤에 우리가 자러 가면 이제 한 30분 뒤에 승주가 학교 가려고 일어나. 30분 뒤에 승주가 학교 가려고 일어나. 그래서 그때도 숙소가 여전히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대. 그리고 그때부터 승주는 이제 또 아침, 그때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로 가. 그때 그 시간쯤에 토미 언니가 일어나. 아침형 인간이라서. 토미 언니가 일어나면 또 아침에는 토미 언니가 활달하게 살고 있어. 아침 운동도 가고 아침 밥도 만들고 고구마 삶고 이러다가 한 10시쯤 되면 내니 언니가 일어나. 내니 언니도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가지고 9시나 한 10시쯤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챙겨 먹고 산책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다가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양슈멍 언니도 일어나. 그 슈멍 언니도 일어나서 누워있다가 그냥 애니메이션 보기도 하고 뭐 산책도 갔다가 연습도 가고 밥도 먹어. 그리고 그때 내니 언니 일어날 때쯤에 준이가 일어나. 준이는 또 저처럼 잠을 늦게까지 자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준이 일어나. 그리고 슈멍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미나 일어나. 낮에. 그리고 나랑 메이 언니가 제일 늦게 일어나. 가끔은 메이 언니가 나보다 더 자. 근데 보통은 내가 좀 더 자긴 하는데. 아무튼 토미 언니랑 같이 듣고 있다고? 복귀랑? 잘했어.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렇게 해서 숙소가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맞아요. 승주가 소리 한번 지르면 귀신도 귀 막고 도망갈 거예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쌤안의 몸의 우렁참 담당 윤승주. 그리고 내니 언니도 은근히 귀신을 안 무서워해가지고 저도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파여가지고 맞는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읽어보았고요. 이제 잠시만요. 이제 노래를 잠깐만. 근데 저 어제 녹음하고 이걸 잘 안 들어봐가지고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들어봐 주세요. 네. 근데 잠깐만, 잘 들리려나? 이 노래 예전부터 그 제이팝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었는데 연습만 하다가 어제 생각이 나서 녹음도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녹음해놨어요. 원래 뒷부분 조금 더 있는데 한 구다리 남겨놓고 이렇게 녹음해놨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아요? 이 노래는 이제 와누카님의 영어 제목은 tipsy이고 한국어 제목은 취기라고 이고, 그리고 일본어 제목은 잠시만요. 제가 한자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음, 뭐라고 하지? 일본어 제목을 어떻게 읽지? 무슨 키 키인데 잠시만요. 음, 리 요리요이입니다. 아 맞아, 그 가사에 요리요이 있었어. 네, 와누카님의 요리요이입니다. 취기 팁시 이고요. 이게 사실 평소에는 좀 이런 저음역대 노래를 안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정말 저에게 낫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낮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어제 연습하면서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잠겼을 수 있는데, 어제 최대한 이 저음을 내기 위해 이 후드를,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좀 내려서 그러니까 후드를 좀 내려서 계속 내린 상태로 있으니까 목이 너무 뻐근한 거예요. 너무 뻐근해가지고 계속 막 고개 돌리면서 스트레칭 했는데 결국 잘 녹음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녹음해놨던 거를 다 들려드린. 맞아,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저희 그 PD님 예전에 하셨던 노래인데, 이것도 J-pop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뒀던 곡이어가지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해보고 싶어서 했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잠깐만 녹음해둔 거라.
네, 여기까지 녹음했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노래 들으면 약간 이 화음이 빵빵하다 보니까 진짜 이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서 제가 원래 노래 하나 꽂히면 하루 종일 그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이제 며칠 전에도 원래도 자주 듣긴 했지만 그 샵 갈 때 한 3, 40분 동안 계속 이 노래만 듣고 또 엊그제는 아까 들려드린 와누카님의 팁시도 하루 종일 듣고 그랬어요. 암튼 좋아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사실 제가 태연 선배님의 멜트 어웨이라는 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이것도 잠깐 녹음을 해두긴 했는데 얘는 정말 자신이 없어서 잠시만요. 와,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네, 언젠가 더 연습해서 진짜 대박이다 할 정도로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 애드립 하는 게 진짜 음역이 높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의 이 테크닉이 진짜 너무 어려워서 네, 열심히 레슨도 받으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분이나 오버 돼버렸어요. 매니저님 죄송해요. 아이고 벌써 12시 40분이 돼버렸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었네요. 그래도 좋은 마무리. 무서운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잘 마무리되었네요.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인사드릴까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사연도 많이 읽었고 또 무서운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몇천 명 로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보니 완전 괜찮았습니다. 매니저님도 계시고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12.9 도이의 도란도란 DJ 도리
돌디였고요. 여러분 모두 제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일주일, 이제 내일 화요일부터 활기차게 잘 보내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잘 자요, 로미. 잘 자요. 바이바이. 댓글을 다 너무 예쁘게 쓰는 거 아니냐? 기분이 좋다. 댓글 좀 읽고 인사 잘 갈게요, 저 진짜. 네. 기분 좋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복귀라 빠이. 집에서 보자.